221번입니다. 자, 전체 집합이 U인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자,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0개, 26개, 18개 이렇게 나와 있죠. 자, 그러면 여기가 전체 집합이라고 합시다. 자, 그리고 A 집합은 여기 있고, 자, B 집합도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. 이렇게 있을 때. 자, 전체 집합은 원소가 몇 개? 50개. 50개. A 집합은 26개. B 집합은 18개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이 뭐죠? 더모로강을 쓸 수가 있죠. 더모로강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이 교집합의 반대 것이 그죠? 맞죠? 교집합의 여집합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몇 개라고? 45개라고 했죠. 그러면 얘는 뭡니까? 얘는 이 교집합의 여집합이 45개면 반대로 요 교집합 부분은 몇 개가 되어야 되겠어요? 요 세 군데가 45개니까 여기는 몇 개? 5개가 되어야 되겠죠. 그래야지 50개가 되겠죠. 이해됩니까? 이 부분은 전체 집합에서 바로 교집합을 뺀 부분이 되겠죠. 맞나요? 그럼 여기도 M 붙여주고, M 붙여주고, 여기도 M 붙여주고, 여기도 M 붙여주면, 그죠? 여기 45개니까 전체는 50개죠. 그럼 교집합 몇 개가 돼야 된다? 5개가 되면 되겠네요. 그러면 이쪽 부분 차집합은 21개가 되고 이쪽 B차의 차집합은 13개가 되겠죠. 이때 합집합은 어떻게 됩니까? 합집합은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. 되나요? 요 두 개 더한 게 26이니까 정답은 39가 되겠네요. 요 세 개를 더해도 되고 26과 13을 더해도 되겠죠. 아니면 18과 21을 더해도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된다?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아시겠죠? 222번입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자, 전체 집합이 지금은 여기에 전체 집합이 있나요? 전체 집합이 주어지지 않았죠. 자, 그러면 전체 집합이 없으면 굳이 전체 집합은 만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바로 A 집합과 B 집합만 있으면 되겠네요. 그러면 A 집합은 몇 개? 20개. B 집합은 14개. 근데 B차 A가 9개니까 여기가 9개죠. 그 말은 여기가 몇 개? 5개가 되어야 되겠네요. 그러므로 여기는 15개가 되겠네요. 그죠? 20개가 되어야 하니까. 따라서 A차 B는 몇 개가 된다? 1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되겠죠? 223번입니다. 벤 다이어그램에서 전체는 몇 개요? 전체 집합은 25개, A 집합은 19개입니다. 자, 근데 A차 B가 10개죠. A차 B가 10개면 여기가 10개니까 A 집합이 19개면 여기는 9개가 되어야 되겠죠. 되겠습니까? 그리고 자, 전체 집합에서 B 집합의 개수를 뺀 게 13개죠. B 집합이 요 두 군데를 B 집합이 되잖아요. 그죠? 요 두 군데를 뺀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치는 게 13개가 되니까 여기는 몇 개가 되어야 되나요? 3개가 되어야 되겠죠. 이해됩니까? 그래서 13개가 되겠죠. 그러면 전체가 25개니까 여기가 19개, 3개면 22개가 되니까 맞나요? 여기는 몇 개? 3개가 되어야 되겠죠. 맞습니까? 그래야지 25개가 되겠죠.
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즉 색칠한 부분의 B차 A가 되죠. 얘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? 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아시겠죠? 224번입니다. 세 집합 ABC가 있네요. 자, 그러면 벤 다이그램을 3개 그려줘야 되겠죠. 그죠? 3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3개 그려보면 되겠죠. 그죠? 자, 이럴 때, 자, 여기가 A 집합, 여기가 B 집합, 여기가 C 집합입니다. 자, 이럴 때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. 저 그러면 A와 B가 여기잖아요.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말은 여기는 원소가 하나도 없죠. 그러면 사실 그림을 A 집합은 여기 그려주고 B 집합은 서로소가 돼야 되겠죠. 이거 서로소죠, 서로소. 되나요? C 집합 형태는 이렇게 걸쳐야 되겠죠. 이게 C가 돼야 되겠죠.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 없어요. 이렇게 그려놓고 원소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. 원소 개수입니다.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. 그러면서 A 집합은 5개입니다. 그러면 여기가 00이 요 두 군데가 합쳐가 5개가 되고 B 집합은 4개가 되네요. 요 두 군데가 4개가 되겠죠. C 집합은 3개가 됩니다. C 집합은 3개니까 요 세 군데가 3개가 되겠네요. 그런데 보세요. A 집합과 B 집합의 A 집합과 C 집합의 합집합이 7개입니다. 이게 합집합이 7개예요. 근데 여기 합집합이 7개죠. 이 부분, 이 부분, 이 부분, 이 부분이 합쳐서 7개가 되어야 되는데 벌써 얘와 5와 3을 더하면 8개가 되죠. A 집합과 C 집합을 합치면 8개가 되죠. 그런데 합집합이 7개가 되는 말은 교집합이 1개가 되어야 되겠죠. 여러분들, 자, A와 C의 합집합의 개수는 공식은 A 집합의 개수와 C 집합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집합과 C 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잖아요. 교집합을. 합집합이 7개고 A 집합은 5개, C 집합은 3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1개가 되어야 되겠죠. 그 말은 요 교집합이 1개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1이 되어야 되죠. 여기가 0이니까. 이해됩니까? 그러면 여러분들 요 전체 A 집합이 5개가 되어야 되니까 1개와 0개, 0개니까 여기는 몇 개가 되어야 됩니까? 4개가 되어야 되겠네요. 되나요? 자, 그리고 B와 C의 합집합은 얼마입니까? B와 C의 합집합이 5개죠. 자, 그러면 요 B와 C의 합집합이 5개죠. 요 자체가 5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합치니까 얼마예요? 벌써 7개죠. 요게 7개죠. 그런데 합집합이 5개란 말은 교집합이 몇 개가 되어야 된다? 2개가 되어야 되겠네요. 되겠나요? 자, 여기에서는 여기를 B와 C로 보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B와 C의 교집합이 되겠죠. 그럼 B와 C의 합집합이 5개예요. B 집합은 4개, C 집합은 3개니까 교집합은 바로 몇 개? 2개가 되어야 되겠죠. 여기가 없으니까 2개가 여기가 되면 되겠네요. 그럼 얘가 C 집합 전체는 3개니까 하나, 둘, 세가 되었으니까 여기는 하나도 없겠죠. 요 전체가 4개 되어야 되는데 2개니까 여기는 2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따라서 물어보는 A, B, C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 4와 1과 2와 2를 다 더해주면 요 2가 4니까 4 더하기 4, 8 더하기 2가 1이 돼서 전체는 몇 개가 된다? 9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되겠죠?
자, 225번입니다. 자,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, 그죠? 전체 집합을 자, 네모로 그려 놓았습니다. 자, 그리고 A 집합도 나와 있고, B 집합도 나와 있으니까 A 집합, 이렇게 B 집합을 만들었습니다. 자, 이럴 때 전체는 원소가 100개예요. 그리고 A 집합은 56개입니다. 자, B 집합은 78개가 되겠죠. 자, 이때 요 교집합의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 일단 자, 합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개수가 A 집합과 B 집합을 한 번씩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를 빼주는 거죠, 그죠? 그럼 여기서 요 교집합과 합집합의 위치를 바꿔 보면 교집합의 개수는 A 집합의 원소와 B 집합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를 빼주면 되겠죠. 되겠나요? 근데 여기 보시면 합집합, A 집합과 B 집합의 개수는 딱 고정이에요. 고정인데 얘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합집합은 어떻게 돼야 돼요? 이 값이 크려면 얘를 여기 개수에서 적게 빼줘야 되겠죠. 되겠나요? 이해됩니까? 마찬가지로 교집합의 개수를 작으려면 합집합을 많이 빼줘야 되겠죠. 개수가. 이 원리 생각해 봅시다. 알겠죠? 되겠나요? 그래서 얘가 크려면 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가? 작아야 되고 얘가 작으려면 이 전체는 커지겠죠. 즉 합집합과 교집합은 반대로 돌아간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되겠나요?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교집합이 가장 크려면요. 가장 최대값을 먼저 구해봅니다. 교집합이 크려면 일단 여러분들 얘가 교집합이 크려면 보세요. 여기가 56개고 여기가 78개니까 자, 물론 전체는 100개죠. 그죠? 그럼 얘가 요 두 집합 A 집합 B 집합을 본다면 이 A 집합은 전체가 이거 두 개 더해가 56이고 자, B 집합은 요거 두 개 더해가 78이죠. 그러면 A 집합만 본다면 얘는 56까지도 올 수가 있겠죠. 56개가 여기 다 올 수 있죠. 그럼 여기는 연계가 되겠죠. 근데 B 집합만 본다면 여기 78개가 다 올 수 있고 여기 하나도 안 와도 되겠죠. 자, 그런데 여기가 78개가 돼버리면 A 집합을 봐버리면 이 전체가 56인데 78이 될 수가 없죠. 이해됩니까? 따라서 자, 여기가 가장 크게 개수가 많이 오려면 요 집합 작은 집합이 56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56개가 가장 많이 올 수가 있겠죠. 그때 여기에 뭐다? 하나도 없는 거죠.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이 B집합 78개가 이 A집합 56개를 뭐하고 있다? 포함하고 있는 거죠. 즉 A집합이 B집합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. 요 A집합이 B집합에 포함되고 있을 때가 여기가 개수가 가장 많이 오는 경우가 되겠죠. 따라서 이놈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? 가장 많이 온다면 56개까지 올 수는 있습니다. 이해됩니까? 그래서 둘 중에 작은 숫자까지는 올 수가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최대값은 56, 항상 작은 쪽이 답이에요. 자, 근데 두 번째는 여기를 어떻게 해요?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고 싶죠? 최소값. 근데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려면 잘 보세요.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?
많아야 되죠. 많아야 되죠. 그 말은 얘가 많다는 말은 얘의 반대 거. 저기 여기 있죠. 저 얘가 많다는 말은 바로 A 합집합 B 요 여집합의 요 개수가 다시 작아야 되겠죠. 요 개수가 많다는 뜻은 요 개수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. 이해됩니까? 자, 따라서 보세요. 요 교집합 부분은 요 바깥 부분이 작으면 얘도 작아지는 거고, 바깥 부분이 커지면 얘도 큰 거예요. 서로 비례 관계라고는 말하기 그렇겠지만, 자, 이 부분이 커지면 얘는 최대값을 가지고, 왜? 이 부분이 커지면 합집합이 작아지니까 최소값을 가지고, 이 부분이 크면, 이 바깥 부분이 크면 합집합이 작아지죠. 합집합이 작아지면 교집합은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. 따라서 이 부분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 부분의 최소를 구하려면 합집합이 커야 되거든요. 최대가 돼야 돼요. 따라서 이 부분도 최소가 되면 되겠죠. 그럼 이 부분이 최소가 된다는 말은 여기에 몇 개가 온다? 하나도 안 오면 되겠죠. 0개가 오면 되겠죠. 이해되나요? 그러면 요 전체가 몇 개가 돼야 된다? 100개가 되어야 되죠. 100개. 근데 벌써 몇 개예요? 이거 두 개를 다 하면 134개가 되죠. 맞습니까? 134개가 됩니다. 근데 전체는 몇 개? 여기에 0개니까 야가 100개가 돼야 되는데 벌써 얼마 되죠? 134개가 되죠. 이거 두 개 들어가면 134개가 되죠. 따라서 얘는 몇 개가 된다? 34개가 되어야지 얘가 22개가 되고 얘가 44개가 되어서 전체가 100개가 될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이 교집합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? 3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? 9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아시겠나요? 되겠습니까? 자, 얘가 최대가 되려면 요 두 개 중에서 숫자 작은 56이 되어야 되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바로 이쪽이 최소가 되어야 돼서 합집합이 커지겠죠. 그죠? 그럼 얘가 작아지겠죠. 전체가 100개 되면 되니까 얘는 34개가 되어야지 100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자, 226번입니다. 자, 이번엔 두 집합 AB니까, 그죠? 그럼 전체 집합은 없네요, 그죠? 자, 그러면 A 집합 하나 그려놓고, 자, B 집합도 하나 그려놔 봅시다. 이렇게. 됐나요? 자, 그러면 A 집합은 25개가 되고, B 집합은 15개가 됩니다. 근데 이 교집합 부분이 몇 개 이상이라고요? 10개 이상이라고 하나요? 최소 10개 온다는 말이겠죠. 되겠나요?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최소 10개 온다. 최소 10개 오고 최대로는 몇 개 옵니까? 15개가 올 수가 있는 거죠. 자, 최소 10개고 최소 몇 개? 10개고 최대는 여기에 15개니까 15개까지 올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. 그러면 합집합이잖아요. 그죠? 보세요. 합집합이 바로 A집합과 B집합을 더해서 교집합을 빼주는 거잖아요. 그죠? 야는 15와 25와 15가 딱 정해져 있죠. 정해져 있죠. 자, 그런데 얘가 크려면 얘는 작게 빼줘야 되고 얘가 작으려면 얘는 많이 빼줘야 되겠죠. 됩니까? 따라서 얘가 10개라면 맞죠? 가장 적게는 10개라면 여기는 몇 개요? 5개가 되고 여기는 몇 개가 됩니까? 15개가 되어서 맞죠? 몇 개가 됩니까? 25개가 되는 거죠.
되겠습니까? 이해되나요? 다시 여기가 15개면 여기는 최소 몇 개가 올 수 있다고요? 10개가 올 수가 있죠. 최소 10개가 오면 여기는 5개, 여기는 10개가 되어서 맞습니까? 몇 개가 되죠? 합집합은 30개가 되죠. 15개. 이때는 30개가 되죠. 이게 바로 최대가 되는 거죠. 최대가 되고 합집합의 최대가 되고 이때는 여기 15개면 여기는 10개고 여기는 없다는 말이겠죠. 따라서 이때는 뭐 25개가 되겠죠. 얘가 최소 개수가 되겠네요. 그러므로 최대와 최소의 합은 30과 25의 합, 즉 55가 되겠습니다. 아시겠나요? 되겠죠. 얘가 최소 10개 온다고 그랬으니까 최대는 많아봤자 15개 오겠죠. 얘가 최소가 되면 합집합은 최대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면 합집합은 최소가 된다는 거 맞죠?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번에는 문장적 문제를 여러분들 풀 때도 항상 뭐를 이용하여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어느 학급 40명의 학생이 있네요. 그죠? 어느 학급에 4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. 자,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푼다고 했으니까 자, 영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쉽게 A 집합으로 보고 수학 문제를 바로 B 학생을 B 집합으로 보고 생각하면 되겠네요. 이때 영어가 몇 명? 영어를 푼 학생이니까 전체 푼 학생은 25명.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은 18명이죠. 이 영어 문제를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말은 요 전체를 말하고 전체 A집합, B집합 전체를 말하고 요 부분은 수학 문제만 영어 문제만 여기는 수학 문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근데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푼 학생이 3명이다. 그럼 여기가 바깥에 여기가 3명이 있다는 말이죠. 그러면 적어도 하나 푼, 즉 합집합은 얼마가 된다? 37명이 돼야 되죠. 여기가 3명이니까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된다? 37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. 자, 이때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을 구하라 했죠. 모두 푼 학생이 해줘. 얘를 X로 놓읍시다. 그러면 여기는 25-X가 되고 여기는 18-X가 되겠죠. 자, 그런데 합집합이 몇 명? 37명이니까 25와 18-x를 더해주면 되겠죠. 아니면 18과 뭐 25-x를 더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세 개를 다 더해줘도 상관없는 거죠. 따라서 25와 18-x를 더하면 37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럼 얘가 얼마예요? 43이 되죠. 43-x가 37이면 바로 x는 몇 명이 된다? 6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되겠죠? 자, 이렇게 문장의 문제도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